자, 선생님이 어제 국어 시험지 나오자마자 해설 강의를 올렸는데 녹음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음, 마음을 어제 진정하지를 못했는데 다시 이제 찍으려고 하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두 번 하기 싫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마음을 진정시키고 여러분 열심히 설명을 해줄 건데요. 과연 지금 2, 3년 전의 문제하고요. 작년 올해 국어 영역 문제가 굉장히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른 스타일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비문학이 제일 문제예요. 그럼 비문학이 제일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너무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고 지금 연계했다고 합니다. 이게 연계 지문, 그건 연계 지문인지 지금 아마 이거 보실 분들은 고2나 고1 분들, 일 학생분들이 볼 건데 연계됐는지 보자고요. 여기 이항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지고 박은식 나오면은 연계한 거냐고요. 네? 연계한 거냐고요. 박은식이 나오면은 이 사람들 연계된 거냐고요. 그런데 올해 수능 특강 지문 중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지문들이 참 많은데 현강에서 내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 이거 수능 특강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인문예술 지문 중에는 기정진이 이기론 이거는 주작 설명하는 거죠. 주작. 그 다음에 뭐냐 개화기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인의 생각인데 여기에 박은식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양명학적 사고로 갑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좋은 지문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박은식은 뭐예요? 박은식은 에, 과학기술이 제국주의 침략과 직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 과학기술을. 그런데 맹목적인 서구와는 주체성을 잃어버린 위험 초래한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답을 어디서 했다? 주작이 아닌 양명학. 그래서 기정진의 이기론을 알아야 이 양명학도 이해가 되고요. 양명학을 비판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요 주작을 이렇게 비판하고 양명학에서 양지다. 그럼 양지라는 거를 실현하면 뭐가 된다? 대인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다? 모든 사물과 타자를 하나로 여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양지가 타인에게까지 미침으로써 도덕성이 타자에게 발현이 되고요. 여기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박은식은 국가와 민족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아울릴 수 있대요.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이 뭐예요? 조선은 뭐야?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니까 일본이 근대화 시켜 주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심적인 건데 우리에게 박은식 같은 분이 있다니까요. 박은식이란 분은 인류 전체까지 걱정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이 지문이 굉장히 훌륭한 지문인데요. 이게 과연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요 이야기입니다. 이 좋은 지문을 연결하시고 이상한 뭐 이상하지는 않은데 우리를 약간 무시하는 독서 능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로 내고 있습니다. 이 형광을 했을 때요. 요 두 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강의했을 때 학생분들이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하고 야 우리 조선 이 근대화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도 계셨구나. 인류 전체를 걱정하시는 분이 있었구나.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 있었구나. 이거였는데 여기 지금 수능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어쨌든 우리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근데 이런 거 가르치면은 선생님이 되게 맥이 빠져요. 수능 특강 반드시 읽어보시고
기정진의 이기론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니 순서도 이기론이 먼저 나온 다음에 개화기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순서가 그잖아요. 어쨌든 자, 기법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학로 이름하고 기정진 박은식 이름하고 나왔다 해가지고 연계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가를 읽을게요.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은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빼고 읽게 할 거예요. 개화는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의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는 뭐야? 교화를 의미해요. 통치자에게는 지식을 확장하는 거고요. 피통치자는 교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개물 성무의 앞자 개자하고 화민성 속의 화자를 앞글자로 땄어요. 개화 이렇게. 그건 뭔 중요합니까 우리한테.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지금 여기까지는 뭐야? 개항 이전에 개화에 대한 생각입니다. 개화 이전에 개화는 뭐지? 통치자하고요. 피통치자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개항 이후에는 개항 이전이었죠. 개항 이후에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됐어요. 서양 문명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이 확산이 됐고 이거는 개화의 개념이 뭐가 된다 이제 서양 문물의 수용을 뜻하는 게 됐어요. 요게 뭐 이거의 개화가 아니라 뭐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개화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고종은 반서양 정서 교정을 위해서 고종의 목적은 뭐야? 반서양 정서를 교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성순보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문에서 개화의 이념은 뭐야?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어요. 이 개념에는 내포된 게 뭐다?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고요. 누구 입장에서? 통치자 입장에서 장점을 받아들여 진보를 달성한다. 이런 의미도 담겼습니다. 누구? 통치자. 여기 통치자 나왔죠? 이런 거 보는 게 비문학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치면서도 뭐야 기법적인 거를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런 기법적인 거 하면. 그러면 통치자, 피통치자, 여기서도 통치자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개화당의 한 인사가 지금 개화 개념은 뭐다? 요거를 내포하는 거래요. 개화 개념은 뭐한다? 지금 개화 개념은 요거고요. 개화 개념은 요거고요. 개화 개념은 요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므로 이렇게 나눠놓으면요. 개항 이후에 개화 개념은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개화당의 인사가 제시한 거는요. 서양 근대 문화의 통치 방식으로 변화하는 건데요. 개화 실행의 주체를 여전히 뭐야 왕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국어에서는 임포턴트하다. 서양 근대 국가 통치 방식으로 변화하니까 왕이 없는가 보다. 아니야. 여전히 주체는 지금 왕이에요. 왕의 역할이 사라진 거는 언제다? 왕의 역할이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는 건 갑신정변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뭐야 개화당하고 또 갑신정변 가장 큰 차이는 뭐야? 왕이 주체냐 아니야? 풍속의 진보 통치 방식의 변화를 내포 또 나오네. 내포라는 단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풍속의 진보 통치 방식의 변화. 그럼 왕정이 아니겠지. 공화정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개화 개념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어땠어요? 도전으로 뿐만 아니라 사욕을 위한 거다. 도전은 뭐야? 통치권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사욕은 뭐예요? 개인의 사욕을 위한 거로 표상되었어요. 이후에 개화 개념은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되고 유길준은 서유견문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뭐냐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유럽을 가가지고요 쓴 수필집입니다. 그래서 뭐 그 서양 사람들이 춤추는 거 보고 다리 사이로 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생소한 건데 어쨌든 부정적 이미지를 뭐야 떼내려고 했어요. 그럼 요것과 요거의 차이, 요거의 서유견면의 목적 이해합니다. 그 다음 대한매일신보는 의 개화 개념은 뭐다? 국가 구성원 전체인데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뭐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 위에서 통치자, 피통치자하고 이렇게 구분되었던 게 이거는 뭐야? 국가 구성원 전체가 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어제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럼 읽자마자 어제 선생님이 이 지문을 처음 보면서 바로 읽은 방식이 이런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의 특징은 뭐다? 국가 구성원 전체를 주체로 하는 거예요. 왕, 뭐 통치자, 왕 이게 아니라 국가 구성원 전체이고요. 그러면은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조직하고 뭐 하는 거? 국가 구성원 전체를 조직하고 동원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을사늑약 이후입니다. 개항 이후, 개항 이전, 개항 이후, 그 다음 을사늑약 이후 설명 방법은 뭐 과정이 되겠죠.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자강의 주요 인사들은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대요. 대한자강에 딱 읽자마자 이건 친일파 그러겠죠. 자강의 주요 인사들은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민족 주체성을 간과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뭐야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러는 상황에서 박은식은 그러니까 이 순특강의 지문은 박은식에 대해서 지문을 굉장히 많이 할례를 하면서 왜 박은식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철학을 제대로 만들면 뭐한다 인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박은식을 국가건설과 한숨이 나오죠. 새로운 주체 형성에 주목하여 제시했습니다. 이런 문장 되게 많이 나와요. 선생님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주목하여 제시했지. 주목한 건 뭐야? 국가건설, 근대 국가건설하고 새로운 주체 형성이지. 그거를 주목했지. 제시한 건 뭐예요? 문명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럼 뭐하냐? 그의 기본 전략은 뭐야? 수용하되 뭐하자? 재구성하자. 그러면 뭐지? 유학을 혁신. 이게 바로 뭐예요? 양명학이라는 거 아니에요? 양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배워야 우리가 뭔가 좀 배운 맛이 있죠. 그럼 여기는 단순히 뭐야? 수용하되 정신적인 물질적 측면은 수용하여 서양으로부터 수용한데 정신적 측면은 유학 우리 주체성을 가진 유학을 혁신해가지고 뭐지 주작을 비판하고 양명학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철학을 만들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지문은 그냥 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 문제 푸는 데는 쉬우니까 좋은데 어쨌든 여러자 자 물질적인 측면은 어쩌네 문명의 물질적 측면은 수용하고요 문명의 정신적인 측면은 재구성하자 유학을 혁신하자 주체적으로 그래서 과학연구가 시급하지만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봤어요. 그게 양명학의 양지였어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근대 주체는 인식의 주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다. 자, 제시한 근대 주체는 뭐라고요? 인식의 주체이고요. 과학적, 철학적. 여기 과학 나왔죠? 철학 나왔죠? 과학 나왔죠? 철학 나왔죠? 인식, 도덕,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 이게 양지잖아요. 자꾸 지금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뭐냐. 너무 안타까워요. 이래가지고 연계시켰다고 하고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대한자강에서 박은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지? 주체성이 관가했죠. 여기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주체성을 갖자. 받아들이는데 이거 수능 특강 이러고 보면 알아요. 주체성이 없으면은 뭐 하게 된다.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박은식 이야기 요거 나왔지만요. 수능 특강에서 주목한 점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수능 특강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너무너무 어, 공감을 하고 아 우리에게도 이런 조상이 있었구나 이런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나는 중국 이야기가 합니다. 중국이 관심을 기울인 때는 뭐야? 아편전쟁 이후입니다. 그래서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서 뭐야?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어요. 과학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또 졌어. 청일전쟁. 조그만 섬나라한테 졌어요. 누구? 청나라 입장에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편전쟁 져서 반세기 동안 기술 수용했지만은 또 졌어요. 그러니까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뭐야? 과학 정신을 이식시켜야 되겠다. 과학 정신이 요거로 부족하니까 과학 정신이 이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학자들 생각에요. 옌프, 전두슈, 그 다음에 장진마이 이거 미리 동그라미 쳐야 이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끝나는구나. 글이 옌프는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생겨난 기술뿐 아니라 기술 플러스 뭐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정신적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사유입니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기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낼 수 없다. 요게 전제되지 않으면 요거는 뿌리낼 수 없다. 그러면은 이게 먼저 뭐야? 선행이 돼야 돼. 전제돼야 돼. 그는 파악하고 주장했어요. 파악한 건 뭐예요? 인과 실증 방법에 의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고 했어요. 근대 학문 전체가 과학이에요. 그럼 뭐라고 주장했어요?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주체성이 이거 결여된 거죠. 그러면은 전통 학문은 뭐예요? 유학이잖아요. 우리도 박은식 선조가 주장한 게 뭐예요? 유학, 주작에서 뭐라고 재구성한 양명학, 유학을 혁신해가지고 재구성한 거 그게 바로 뭐다? 양명학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학을 벗어나야 된다? 부정적으로 보지. 그래가지고 그의 입장은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신문화운동 지식인들은 이게 주어입니다. 천두수가 지식인 주어 아니에요. 과학의 근거 위에서 뭐가 아까는 전제라고 했죠.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고 봤어요. 그래서 전통 문화 전반에 대해서 유학이죠. 부정과 비판 요거 그러면 공통적이죠. 요거 위에 세모 쳤으니까 얘도 세모 치고 읽읍시다. 과학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어머
사회와 인간의 삶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 어머, 이거는 선생님은 절대 반대입니다. 과학의 연구 방법을 한다. 그는 1차 대전의 비극, 1차 대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거는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이에요. 과학을 이용해서 저지른 죄악이지 과학 자체의 죄악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한편 이제 딴 이야기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짱진마이는 역작용을 목도했어요. 1차 대전 이후 유럽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역작용을 봤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나게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이거 봤어. 그러면 과학이 인생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어머,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 누구 입장하고 비슷해요? 과학이 인생만 문제는 해결 못해요. 박은식하고. 근데 문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은 박은식에서도 나오는데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란 주장에 동의했어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어제 선생님이 설명하자마자 별표를 쳤어요. 그럼 지금 읽어보면은 어머 이게 과학적 방법을 부정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국어는 이런 거 안 놓치는 게 국어입니다. 그런데 인생관 문제는 적용. 됐어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지만 요거만큼은 어떻게 된다? 과학적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별개로 파악했고요. 전통 가치관의 수호, 전통 가치관을 부정,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 한다? 수호를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2, 고1에게 내가 원하는 건요. 이 수능 특강 지문을 반드시 읽어보고 좀 해줬으면 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내용 일치 문제죠.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했죠. 혁신하여 재구성하시기 필요하던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 누구 주장이니? 박은식 주장이죠. 멋지잖아요. 혁신하여 재구성하자. 그 다음에 진정한 근절은 기술 수용뿐만 아니라 넘어서야 된다. 정신적인 거. 요거로는 부족해요. 과학 정신을 이식을 해야 되는구나. 국민 전체에게. 이런 거 당연히 나왔죠. 이거 반대입니다. 과학 정신이 자리 잡으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변혁이 이루어지려면 과학 정신이 뭐해서 전제돼야 된다 했죠. 이거 일일이 찾는 것도요. 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시간 걸리는 겁니다. 읽을 때 예민하고 민감하게 읽어야 됩니다. 뭐예요? 뭐라고 해서 전제돼야 된다. 전제되지 않은 거는 뿌리낼 수 없다. 여기 이 대목. 그거를 일일이 찾는 습관은 별로 안 좋아요. 읽고 바로 풀어버릴 수 있게 좀 해야 된다.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거 짱진마이죠. 짱진마이 맞나? 짱진마이 이렇게 되죠. 자, 개화에 대해서 이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참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 푸는 거는 되게 좀 그래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해요? 개항 이전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기 보고요. 이유는 여기 보고요.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요 사람들 입장은 여기서 찾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 이후에는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개항 이전의 개화 이념, 한성순보,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이념, 갑신정변의 개화 이념, 대한매일신보 발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거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나중에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통치자로 역할과 관련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개화이냐면 선별적 수용. 이거를 저 2번으로 가신 분들은 뭐야 장점만 요거를 잘 읽었어야 된다. 장점만 어디 갔어? 장점만 어디 갔어요? 장점. 아까 표시 안 해놨나? 그 위로 가야 되나 봐요. 그죠? 어디 갔어? 응. 여기. 이거를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통치자 입장에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죠. 그럼 맞죠? 자, 개화인형 왕을 주체로 이거 주의해서 읽어야 됐죠. 왕의 역할을 보냐 가신점이나 통치권의 도전 맞죠? 답은 요거겠네. 이거는 한성순보가 어떻게 했어요? 한성순보가 뭐야? 통치 뭐지? 인민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6번을 틀린 사람도 뭐냐면은 모두 동의하는 거. 그러면은 요거 뭐예요? 과학기술은 뭐 해야 된다?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어제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도 바로 이거를 선생님이 어디서 별표 3개 했다고 했죠. 어제 목소리 잘 안 들리지만은요, 요거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거 별표 3개 해라. 요런 말. 읽자마자 별표 3개 하는 게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시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나올 수 있는 거.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 기억과 니은이 뭡니까? 기억은 박은식이네. 그 다음에 니은은 전두휴 입장이죠.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박은식이고 이거는 천두휴. 그럼 이거는 뭐야? 우리가 주체적인 거 요거는 뭐야? 주체성이 좀 없어요. 유학을 부정하고 비판했어요. 요거는 유학을 재구성해서 정신적인 측면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지문을 어떻게 했냐? 기억은 근대 주체의 정립, 니은은 신문화 달성에 동의하는 거다. 전통적 사유에 기반해요. 말도 안 된다 했죠. 기억은 인식의 준거가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니은은 과학적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 철학이 반대. 요거를 잘못 읽을 수 있어요. 자, 요것이 반대 주장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읽기를 잘해야 돼요. 이런 인식에 반대하고요. 이런 생각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더 안 볼게요. 자, 보기에 대한 반응이다. 가나를 이해한 상이 보기에 대한 반응이니까 가나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A마을이에요. 요거는 가난했어요. 그러지만은 요런 걸 중시했어요. 그리고 조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목표예요? 경제 발전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썼어요. 뭐야? 경제 발전이 목표예요. 마을 사람들은 공감하면서도 확신이 부족했어요. 어머,
이 정책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럼 정부는 뭐하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이게 확신을 갖기 위해서 홍보를 했어요. 뭐요? 미래상을 홍보했어요. 그래서 풍요를 누리게 됐지만요.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고 갈등하게 되었어요. A 마을은 기술 수용을 우선시했고요. 과거에 중시되었던 인생관이 낡은 관념이 되어버렸어요. 안 좋은 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통 문화는 열등한 거로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성 승부를 관행한 취지는 반감을 줄이겠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거 뭐야? 이거는 경제 발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공감하고 있어요. 뭐가 없을 뿐이지 확신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반감을 줄이는데 이거는 맞아요. 근데 정부가 또 이 취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취지는 반감을 줄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공감은 하지. 근데 확신을 못하고 있지. 확신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음, 확신이 있으면요. 그 밑에 안 읽어도 돼요. 가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그러다가 50점 나오면 어떻게 해요? 50점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글을 제대로 읽으면은 이런 게 왜 그 밑에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그 다음 단어 나오는데요. 단어가 나올 때는 목적어가 구체적 대상인지 추상적 대상인지 이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풀어보세요.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단어가 두 개나 문제가 나왔어요. 답은 요거 2번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선생님도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변화하는 수능에 맞춰가지고 우리 공부해야죠. 그런데 참으로 좋은 지문을 왜 이렇게 문제를 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니 EBS 선생님이나 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생님이면은 EBS 연계됐고요 이러겠지만은 나는 아니야. 이게 연계야 무슨. 어쨌든 이렇게 공부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맞춰가지고 공부합시다.